아이는 어떠한 요만큼의 피해도 당하면 안 돼 라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법으로 해야 되겠다, 요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녕하세요, 김영미 변호사입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면 문동은 정말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학교폭력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실에서는 이런 문동 같은 아이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례부터 보도록 할게요. 한 학년 위인 선배들이 저만 보면 비웃습니다. 일부러 쉬는 시간에 찾아와 무리를 지어 저를 보면서 키득거리고, 제 옆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저를 치고 지나가고 단체로 저를 무시합니다. 얼마 전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선배들이 저를 끌고 아파트 공터로 데리고 갔고 3시간 동안 집에 못 가게 막으면서 욕을 했습니다.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왜 자기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냐 라고 이런저런 말들을 해서 3시간 동안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런 제 고통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5가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도움을 줄 곳을 찾아서 알려라. 더 글로리를 예를 들게요. 동훈이의 경우에는 본인의 피해를 들어줄 만한 사람을 주변에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이야기하면 되겠죠. 제가 변호사니까. 내 주변에 변호사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17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각 학교마다 SPO라고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있잖아요. 그 경찰관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시면 됩니다. SPO도 저한테 도움을 주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조금만 용기를 내서 어딘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내가 당한 피해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글로리의 동훈이의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가끔 사안 따라 피해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나서서 이를 키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부모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청취하고 아이가 힘들다라고 하면 그러지 않도록 좀 잘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잘 마무리하려고 해야 되지, 무조건 우리 아이는 어떠한 요만큼의 피해도 당하면 안 돼 라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법으로 해야 되겠다, 요런 생각으로 하시면 결국은 상대 아이는 당연히 고통과 문제가 되겠지만 내 아이도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내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학교에 알려라 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러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라고 전화통화로 알리는 방법이 있고요. 학교폭력 신고서라고 해가지고 학교폭력 처리하시는 교사가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갖다 제출하셔도 되고요. 담임쌤한테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서류로 내면은 그 서류는 없앨 수가 없으니까 서류로 내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3번째, 무조건 이거는 법적으로 나는 엄벌에 처하겠다, 나는 사과도 합의도 일절 없다, 이런 마음이시라면 그냥 전화 안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는 사람의 느낌이기 때문에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마음의 문을 닫지는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쪽에서 정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사과하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고 막 사과 편지도 보내오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일단 마음의 문을 조금은 여시고 그걸 한번 다 들어보세요. 일단 가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부모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연락처를 주시고 전화가 오면 한번 받아보세요. 4번째,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대부분 다 전학조치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의 정도에 따라서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있는데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퇴학 조치는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퇴학 조치는 거의 안 하고 전학 조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센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전학의 경우에도 정말 심각한
학교 폭력의 경우에 전학 조치를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린 사례 정도면 전학 조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더 글로리의 연진이는 무조건 걔는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은 퇴학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정도 사안이면 사실 퇴학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 조치를 통해서 전학 조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가해 학생 부모에게 조치를 좀 취해 두시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께서 받아들이면 그때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지금 이 사례가 공터에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요즘 CCTV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곳에 CCTV를 줄 수 있는지 자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각 관할 구청에서 CCTV를 관리하거든요. 이건 개인정보 때문에 두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 법원을 통해서 증거보정 신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형사 고소를 해서 수사관이 CCTV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방법. 근데 만약에 CCTV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장 자체에는 CCTV가 없지만 이 아이들을 그쪽으로 가는 과정에 길거리에 있는 CCTV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 아이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로 피해 아이 말대로 그 시간에 가해 학생들 여러 명이 그쪽 방향으로 갔네, 그리고 피해 아이도 이쪽 방향으로 같이 갔네 라고 하면 피해 아이 진술이 보강이 되는 거잖아요.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목격한 학생이 있었다 라고 하면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아이의 진술을 청취를 하고 녹음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아이한테 서류를 써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요즘은 대부분 반대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에 우리 아이가 휘말려 있는 것이 별로 안 좋아요 라고 하면서 거절하시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녹음하는 게 괜찮나요? 불법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대화하는 상대방 사이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불법이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당성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했고 어쩔 수 없이 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물어본 것을 녹음해서 제출하는 것은 다른 외부 기관에 퍼뜨리는 게 아니라 그 학교나 수사기관에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게 정말 좋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피해를 당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시고 상대 아이나 상대 부모님이 진정하게 사과를 요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문을 닫지 마시고 조금 개방된 마음으로 대화를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더 이상 이런 피해를 받지 않고 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